한 자료들 네. 좀 준비하고 있습니까 뒤에? 네. 그 반드시 오후 질의 시간 전에 자료 제출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자료 제출을 또 안 해주시고 하면은 청문회 진행이 불가피하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 말씀드립니다. 신상 발언이? 예, 민경욱 의원님 짧게 해주세요. 예, 우리 존경하는 고용진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이제 지금 청문 이제 후보자분의 그 배우자와 저희 그 비서 보좌관 간에 대화가 있었는데요. 그건 이제 제3자가 녹음한 게 아니기 때문에 통신 비밀 대화 비밀 침해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신분을 밝혔고, 다음에 그 음성 변조를 한 것은 혹시 당사자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피해가 있을까봐 저희들이 배려를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김성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입니다. 정말 중차대한 시기에 미래부 장관 후보로 지금 청문회에 앉아 계신데,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많은 이 국제적인 큰 흐름에서 다보스 포럼에서 지적하는 가장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비추어 볼 때 무엇이 가장 지금 우리나라가 취약한 부분이다. 한마디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조업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보는 관점을 조금 달리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상해 월드 모바일 콩그레스에 제가 기조연설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결국 플랫폼 영향력 확대, 공정 경쟁, 환경 조성,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회적 책무 부여,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이용자의 보호 의무 강화, 이런 들 포함한 ICT 규제 체계 전반적인 개편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야 된다라는 데 공감하고, 제가 이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왔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새로운 뉴노멀을 준비해야 될 엄청난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정통부를 맥을 잇는 미래부는 우리나라의 ICT 인프라뿐만 아니라 전자정부까지도 기초를 하고, 물론 지금 행자부 완행부로 넘어갔지만은 이러한 과정을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지금 얼마 전에 후보자께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미래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양질의 일자리와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하셨는데, 지금 우리 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나 또는 현 정부의 일자리 공약을 살펴보면 전혀 4차 산업혁명하고 동떨어진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또는 이런 데 집중되어 있고, 또 대기업의 또 비정규직이 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데 전체 비정규직에 비해서 몇 %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그건 기억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 먹거리 문제에 대한 제가 보면 처방이 잘못되었다. 즉 일종 오류다. 그러니까 환자에게 잘못된 지금 진단을 하고 잘못된 처방을 내리고 있는데, 지금 미래부 장관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입니다. 제대로 된 진단과 답안을 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가장 지금 우리 눈앞에 닥친 문제가, 지금 최근 75% 이상의 검색 점유율을 보유한 네이버 거대 포털 기업에 대한 온오프라인에 걸쳐서 서비스 영역 전체에 대한 무차별적 잠식과 이 중소기업 시장 진입 기회 상실, 그리고 생존권 박탈, 국민의 일자리 불안정성을 초래한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4차 산업혁명에 준비를 하는 젊은 이 창업자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게 엄청난 지금 기회를 박탈한다는 문제에서 존경하는 우리 김경진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시다시피 이런 문제가 지금
매우 심각합니다. 네이버는 특히 그 과거 부동산 정보 번역 오픈마켓 서비스 진출했다가 골목 상권 침해 논란으로 서비스 중단한 바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는 시장 지배력과 자본을 앞세워서 쇼핑, 택시, 중개, 대리운전, 맛집 추천, 결제, 예약, 국민 실생활 전반 서비스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려하고 있는 거 지금 공감하십니까? 공감합니다. 자, 판넬 한번 보시죠. 이 본 의원이 기자회견을 어제 했습니다.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네이버는 자사의 검색 서비스 점유율을 이용해요. 자사 상품을 우선적으로 홍보하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소상공인, 스마트업 관련 업종인 O2O 서비스를 잠식하고 그 피해 기업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그대 포털의 지배력 남용과 생태계 파괴에 따른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어서 미래부가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장 진단을 위해서 부가통신 사업자 경쟁 상황 평가를 비롯해서 플랫폼 경쟁 환경 조성, 골목 상권 보호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그래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RCT 뉴노멀 유기 중심법 개정안과 가칭 사이버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동시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 후보님의 의견을 좀 말씀하시죠. 예, 그 내용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또 시장 지배력이 큰 쪽에 공정위하고도 관련되는 것도 있고 해서 관련 부처하고 적극적으로 미래부가 중심이 돼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에 구체적인 정의 요청을 해야 되는데 네. 구체적인 의견을 예,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김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수입니다. 그 정책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신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당이나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제 몇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 가운데서 노건호 씨와의 관계 문제, 또 위장전입 문제, 또 부동산 투기 문제, 또 농지 문제 등에 관해서는 적어도 저는 충분히 해명이 됐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보자의 자녀 취업 특혜 의혹에 관해서는 아직 그 후보자로부터 직접 지금 해명을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아들 장남과 장녀 두 사람이 그 후보자가 근무했던 LG에 지금 다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혜 의혹을 좀 제기들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장남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먼저 존경하는 민경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간다는 데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걸 제가 충분히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남은 지금 판토스라는 물류회사를 다니는데 한 10년 전에 입사할 당시에는 LG의 물동량을 취급하는 회사였지만 LG하고는 독립된 회사였습니다. 거기 입사를 했고 재작년 15년도에 LG 상사로 합병이 돼서 LG로 편입이 됐는데 LG 그룹으로 보면은 손자 회사고 LG 상사의 자회사 성격입니다. 물론 입사할 때 제가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 같이 압력을 행사하고 하는 건 없습니다. 제가 또 LG 그룹을 떠난 지 한 2년 지난 때였고 그 다음에 얘가 또 거기에 입사를 하기 전에 본인이 보험이라든가 제약회사 세일즈하기 위해서 그러기도 어플라이하고 여러 군데 어플라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딸은 고등학교 때까지 음악을 했습니다. 플루스를 했는데 제가 미국 연수 1년을 다녀와서 그걸 좀 포기했으면 좋겠다. 근데 고2 때 되니까 이게 수능을 쳐서 따라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유학을 지네 엄마하고 비슷한 디자인 쪽을 좀 하면 어떻느냐 해서 미국 유학을 갔고 그때 약속할 때 출입
대학을 간다. 또 학비 문제 등등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끝나고 한국에 돌아온다. 요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전공을 끝나고 들어와서 연세대 대학원의 의리 환경이라는 게 요즘 이야기하는 웨어러블하고 헬스케어를 다루는 쪽입니다. 얘가 LGCNS 입사할 당시에 두 군데 시험을 쳤는데 하나는 FNC 코롱이라고 스포츠웨어를 그 헬스케어 하는 쪽하고 LGCNS를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해서 본인이 선택을 해서 LGCNS를 갖고 그 웨어러블하고 헬스케어 쪽은 갈 수 있는 데가 주로 대기업의 SI 회사를 많이 갈 때고 또 수요가 많이 필요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제가 그 과정에서도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습니다. 또 이미 LGCNS를 떠난 지 한 1년 가까이 된 시점입니다. 어쨌든 국민 정서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의심을 살 만한 그런 쪽이라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인사를 개입하고 그런 것은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됐습니다. 뭐 저는 그 정도 사안이라면 사과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여간 그 여러 의원들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제출이 가능하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통신비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그 민간 사업자의 협조도 중요하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정자문위원회가 내놓은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서 선택 약정 할인율 인상이라든가 보편 요금제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사업자들이 지금 이게 법 위반의 요소가 짙다, 재산권 침해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법적 다툼을 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지 않도록 잘 서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법으로 가게 되면은 거의 이것저것 한 1년 동안 이게 갈 수 없는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몇 달 전엔 세게 그냥 치열하게 비판하고 오시더니 많이 그 날카로움이 어디 가셨나 모르겠네. 예, 아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군요. 예, 자 그러면 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김정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재 의원입니다. 그 조금 전 존경한 김성수 의원님 질의 이어서 간단히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합리적인 의심에는 공감을 하는데 전혀 불편한 게 없고 죄 지은 것도 없고 특혜 취업도 아니다. 근데 왜 사과를 하시죠? 뭐 때문에 사과하십니까? 당당하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딸 플룻 왜 그만두겠습니까? 그것은 플루텍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 아빠 돈 있으니까 외국 유학 보낸다.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건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습니까? 플룻이라는 게 중학교 때부터 얘가 자, 그러면 했습니다. 대학원에서 전공했을 때 사이버 했습니까? 본학교 다녔습니까? 본교 죄송합니다. 학교를 다녔죠? 사이버 아니었죠? 연세대 대학원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빙햄턴. 빙햄턴 본교 다녔습니다. 본교 다니고 그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전혀 네. 다른 전공의 연세대학원 오셨죠? 전혀 전공이 다르죠. 다르지 아트 않습니다. 시네마 하다가 그다음 웨어러블 하는 아트 걸로. 시네마는 아마 부전공을 했을 겁니다. 그럼 전공이 뭐죠? 본래 파인 아트입니다. 파인 아트. 파인아트하고 지금 웨어러블하고 관련이 있나요? 저는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뭐 뭐든지 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 다 관련이 있죠. 그리고 연대 졸업하고 그다음에 당당하게 LGCNS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공채 채용이었나요? 공채였습니다. 언제였나요? 학사, 석사. 2007년 3월로 지금 해명자료 내셨던데 그때 공개 채용 있었나요? 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일단 그 웹상에 보니까 다른 공개 채용은 다 나오는데 공개 채용 공고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만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자녀 특혜 취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다르게 다뤄야 됩니다. 이건 특권, 우리 지금 소위 말하면 사회 지도층이 청년 실업을 걱정하면서 청년 취준생들을 가슴을 때리는 겁니다. 가슴을 멍들게 하는 겁니다. 지금 청년 취업생 100만인 건 아시죠? 그들이 지금 다락방에서 독서실에서 밤잠을 설쳐가며 공정한 기회를 달라고 또 주어질 것이라고 믿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난번에 촛불을 들었습니다. 정유라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우리가 특혜 취업, 특혜 입학만큼은 여야를 넘어서 저희가 분명히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합리적 의심을 계속 가집니다. 아들이 어느 대학 나왔죠? 청운대에 나왔습니다. 청강문화대학, 청운대입니다. 청운대. 네. 2년제입니까? 4년제입니까? 4년제입니다. 거기 연극 영화과 전공했죠? 방송연기 전공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LG 계열사로 들어갔습니다. 범 LG죠. 범 LG. LG 물류를 담당했으니까. 그 다음 LG CNS 들어간 딸. 고등학교 때 플롯을 하다 갑자기 아버지가 안 된다고 중단시켜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다시 스카이 대학으로 대학원을 보내고 아버지가 다녔던 회사에 다닌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제가 굉장히 지금 이 분노를 금치 못하는 게 미래부에서는 지금 이거 150만 원씩 보낸 자료가 있으면서 왜 제출을 안 하는 겁니까? 의원한테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딸도 개인정보 지금 자료를 미래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근데 미래부에서 의원들한테 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뭘 감추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질의 시간에 아까 자료 달라고 했는데 지금 다른 의원 질문하는데 있다고 하고 뭐 야당 여당 다르게 취급합니까? 이 뭐 하는 겁니까? 이 자료를 달라는 거는 증여세 탈루와 관련돼서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깨끗하고 당당하신 후보자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딸이 2007년 3월에 직장 생활해서 지금까지 총 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 영수증과 연말정산 자료에 기해서 최근 5년간 자료였습니다. 그 이전 자료 요청합니다. 그게 있어야 증여세 탈루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하게 저희가 추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꼭 주십시오. 일단은 합리적 추정을 하겠습니다. 5년간 총 수령액이 2억 6천입니다. 총 지출이 1억 8천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8,300입니다. 이 따님이 지난 신용카드, 직불카드, 의료비, 교통비 쓴 거 다 1억 8천 제하면은 차액이 8,300이 남습니다. 자, 그런데 재산 등록을 3억 200을 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입사, 연봉 2,900입니다. 입사한 2007년부터 2011년 57개월 동안 2억 2천만 원을 저축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왜? 재산이 3억이기 때문에 3억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16년까지 8,300입니다. 순재산이. 카드 빼고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추가는 없고요. 빨리 마무리하세요. 추가는 안 드렸습니다. 전부. 네. 네, 의사진행. 예, 박대출 의원님. 지금 김정재 의원 질의 중에서 후보자 가족이 미래부에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래부에서 지금 이 자료 제출을 회피했다면은 이거는 좀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래부에 제출되어 있는 후보자 관련 자료 목록 그거 지금 점검해서 의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미래부 우리 민원기 실장님. 예. 자료 제출됐는데 왜 위원님들께 안 드리? 저희 자료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예. 이거는 오늘 저희 띈 겁니다. 저희가 말씀 주셔가지고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사실 통장 입출금 내용 뗄 수가 없는데 자, 이건 개인정보인데 이거는 뗄 수 요 부분은 계속 의원님들이 말씀을 주셔서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어제 띄어가지고 오늘 저희가 가져온 겁니다. 저희가 뭐 숨기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 어제 뗐으면 아침에 주셔야죠. 그래서 그건 죄송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개인정보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증여세 탈루는 점점 확신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예. 오해를 하셔서 그 자료를 드릴 겁니다. 예, 하여튼 자료 너무 부실하게 제출된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뭐 여러 가지 요청하시는데 자료 제출 꼭 오후 시간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자료들 네. 그거 좀 준비하고 있습니까 뒤에? 네. 그거 반드시 오후 질의 시간 전에 자료 제출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자료 제출을 안 해주시고 하면은 청문회 진행이 불가피하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 말씀드립니다. 신상 발언이?
예, 민경 의원님 짧게 해주세요. 예, 우리 존경하는 고용진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이제 지금 청문 이제 후보자분의 그 배우자와 저희 그 비서 보좌관 간에 대화가 있었는데요. 그건 이제 제3자가 녹음한 게 아니기 때문에 통신 비밀 대화 비밀 침해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신분을 밝혔고, 다음에 그 음성 변조를 한 것은 혹시 당사자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피해가 있을까봐 저희들이 배려를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김성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입니다. 정말 중차대한 시기에 미래부 장관 후보로 지금 청문회에 앉아 계신데,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일자리 불안정성을 초래한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4차 산업혁명에 준비를 하는 젊은 이 창업자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게 엄청난 지금 기회를 박탈한다는 문제에서 존경하는 우리 김경진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시다시피 이런 문제가 지금 매우 심각합니다. 네이버는 특히 그 과거 부동산 정보 번역 오픈마켓 서비스 진출했다가 골목 상권 침해 논란으로 서비스 중단한 바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는 시장 지배력과 자본을 앞세워서 쇼핑, 택시, 중개, 대리운전, 맛집 추천, 결제, 예약, 국민 실생활 전반 서비스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려하고 있는 거 지금 공감하십니까? 공감합니다. 자, 판넬 한번 보시죠. 이 본 의원이 기자회견을 어제 했습니다.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네이버는 자사의 검색 서비스 점유율을 이용해요. 자사 상품을 우선적으로 홍보하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소상공인, 스마트업 관련 업종인 O2O 서비스를 잠식하고 그 피해 기업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그대 포털의 지배력 남용과 생태계 파괴에 따른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어서 미래부가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지금 얼마 전에 후보자께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미래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양질의 일자리와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하셨는데, 지금 우리 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나 또는 현 정부의 일자리 공약을 살펴보면 전혀 4차 산업혁명하고 동떨어진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또는 이런 데 집중되어 있고, 또 대기업의 또 비정규직이 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데 전체 비정규직에 비해서 몇 %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그건 기억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 먹거리 문제에 대한 제가 보면 처방이 잘못되었다. 즉 일종 오류다. 그러니까 환자에게 잘못된 지금 진단을 하고 잘못된 처방을 내리고 있는데, 지금 미래부 장관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입니다. 제대로 된 진단과 답안을 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가장 지금 우리 눈앞에 닥친 문제가, 지금 최근 75% 이상의 검색 점유율을 보유한 네이버 거대 포털 기업에 대한 온오프라인에 걸쳐서 서비스 영역 전체에 대한 무차별적 잠식과 이 중소기업 시장 진입 기회 상실, 그리고 생존권 박탈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많은 이 국제적인 큰 흐름에서 다보스 포럼에서 지적하는 가장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비추어 볼 때 무엇이 가장 지금 우리나라가 취약한 부분이다. 한마디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조업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보는 관점을 조금 달리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상해 월드 모바일 콩그레스에 제가 기조연설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결국 플랫폼 영향력 확대, 공정 경쟁 환경
환경 조성,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회적 책무 부여,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이용자의 보호 의무 강화, 뭐 이런 들 포함한 ICT 규제 체계 전반적인 개편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야 된다라는 데 공감하고 제가 이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왔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새로운 뉴노멀을 준비해야 될 엄청난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정통부를 맥을 잇는 미래부는 우리나라의 ICT 인프라뿐만 아니라 전자정부까지도 기초를 하고, 물론 지금 행자부 완행부로 넘어갔지만은 정확한 시장 진단을 위해서 부가통신 사업자 경쟁 상황 평가를 비롯해서 플랫폼 경쟁 환경 조성, 골목 상권 보호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그래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ICT 뉴노멀 경기 중심법 개정안과 아침 사이버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동시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 후보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예, 그 내용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또 시장 지배력이 큰 쪽에 공정위하고도 관련되는 것도 있고 해서 관련 부처하고 적극적으로 미래부가 중심이 돼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구체적인 정의 요청을 해야 네. 예,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김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수입니다. 그 정책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신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당이나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제 몇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 가운데서 노건호 씨와의 관계 문제, 또 위장전입 문제, 또 부동산 투기 문제, 또 농지 문제 등에 관해서는 적어도 저는 충분히 해명이 됐다고